예, 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이혼 소송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목은 각방, 별거, 쇼윈도 부부,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부부, 이혼 사유가 존재할까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해당 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혼 소송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하는 방법에는 딱 세 가지가 있죠.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는 부부간에 네 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죠. 첫 번째 이혼할지 여부, 두 번째 위자료, 세 번째 재산분할, 네 번째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내용을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된다 그럼 협의이혼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안 된다? 그런데 그 의견차가 크지 않다? 그러면 조정이요. 의견차가 크다? 소송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 하죠. 자, 그 재판상 이혼 사유라는 것은 앞서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야 되는 네 가지 사항 중에서 첫 번째 사항, 이혼할지 여부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필요한 겁니다. 즉, 한쪽은 막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반대쪽은 이혼에 반대를 해요. 그러면 이혼할지 여부에 대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협의이혼 안 되죠. 자, 그런데 조정이혼에 개입이 있으면 이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조정이혼 신청했어도 조정이 안 됐다. 그러면 소송이혼으로 가죠. 그럼 소송이혼으로 갔을 때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로 이혼을 해야 되죠. 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강제로 이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 사유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한쪽이 죽어도 이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강제로 판결에 따라서 부부를 찢어놓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엄격하게 6가지 사유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첫 번째,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두 번째, 악의의 유기. 세 번째, 네 번째, 폭언, 폭행, 욕설, 모욕과 같은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때 3년 이상 생사불문명.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6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각방, 별거, 쇼윈도 부부,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부부. 뭐 이런 부부들은 앞선 5가지 이혼 사유가 없다고 할 때 이 경우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볼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자, 그러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하니까 너무 막연하죠. 그러니까 판례가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 판례가 해석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어떠한 사유로든 간에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파탄이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계속을 요구하면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는 그 의미는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고 두 번째 회복 불가능하고 세 번째 혼인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라고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그렇지만은 실물을 보면 느슨할 때도 있고 굉장히 엄격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6번째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 부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그 사유가 뭐냐? 제목과 같습니다. 각방을 쓰는 경우가 많죠. 별거 하거나 집에서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쇼윈도 부부이거나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느냐? 6번째 이혼 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에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혼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실무는 어떻게 재판부가 심리를 하느냐. 먼저 재판부는 그 부부관계가 회복 가능한지를 봅니다. 면밀히 살펴요. 그리고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회복할 의사가 있는지 부부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를 또 봅니다. 또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하고 부부 상담을 권면하거나 또는 필요하면 심리치료 절차, 가사 조사 절차를 거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는 바로 판결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중재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런 절차가 무조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 측은 부부관계 회복에 의지가 있음을, 그리고 회복 가능성이 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비춰줘야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 측이 크게 착각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그런 절차가 거쳐지면 가사조사위원이라든지 부부상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부관계 회복을 시켜주는 줄 알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TV 프로그램 보면 상담사가 뭐 다 해주는 것 같죠. 그렇지만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방관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절차 내에서, 그 절차를 이용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99%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절차는 그냥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 절차 내에서 어떤 노력을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변호사와 함께.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 측을 변론한다. 그러면 뭐라고 조언하겠습니까? 그 절차에 형식적으로만 응해라 라고 조언을 하겠죠. 당연히 지나가면 되니까. 근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 측을 변호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절차를 이용해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죠. 그리고 사정을 살펴서 그 사건에 맞는 노력할 사항을 논의하고 만들어가죠. 그렇게 해야 기각이 나고 회복이 되니까. 이혼 소송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혼 소송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미 답이 내려져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사정이 있으면 이혼 사유가 인정되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위자료 3천만 원은 받겠죠? 재산 형성 과정이 이러면 재산 분할 뭐 50% 40%는 인정되겠죠? 이런 상황이면 내가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는 뭐 100만 원 인정되겠죠?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은 나오던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같은 사유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안 나올 수도 있고 5천만 원 이상 인정될 수도 있죠. 같은 사안인데. 재산분할 기여도도 10%가 인정될 수도 있고 90%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소송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도 있고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가 산정 기준표보다 적게 인정될 수도 있고 그보다 많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혼 소송의 사실을 어떻게 주장할 것이며, 어떤 증거를 어떤 시점에 어떻게 제출할 것이며, 증거가 없으면 변론의 전치주로 어떻게 사실을 주장해서 공략할 것인지, 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대응할 것인지, 당사자 태도를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주변 여건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여부 등등,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고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해진 것은 없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혼 상담할 때 이런 사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해요. 아니,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판례가 있잖아요. 뭐 이럽니다. 판례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그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사실을 누가 인정합니까? 판사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의 문제죠. 그래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저희 솔로몬이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간략하게 저희 솔로몬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20년 동안 오직 이혼만 연구하고 이혼 소송만 수행해 왔습니다. 20년 동안 쌓은 노하우로 이혼 전문서 15건 모두를 저희 솔로몬이 출간하였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로 구성된 변호팀을 중심으로 연구팀, 송무팀, 증거수집팀, 증거 분석팀도 운영함으로써 이혼 소송 실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혼 전문 로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